반갑습니다. 꿈나비 진로진학센터 포항고등학교 진로진학실에서 1학년, 2학년 대상 설명회를 조금 시작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새롭게 포항고등학교 진로진학상담교사로 오게 된 김동규 선생님입니다. 선생님은 경북진학지원단 소속 대입상담교사단으로 활동을 하고 있고, 현재 한국대학교육협의회 그리고 경희대 경북대학교의 대입전형 자문위원으로 진로진학과 관련된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포항고등학교하고 속성이 비슷하다고 할 수 있는 안동고등학교에서 고3을 지도를 했고, 그 이후에도 포항이동고등학교, 계림고등학교 이렇게 그 고3 경력을 조금 많이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은 고등학교 생활의 성공적인 시작과 끝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꼭 알아야 할 네 가지 내용들을 한번 담아봤습니다. 첫 번째로 성적이 의미하는 것은 무엇인지, 그리고 수능은 여러분들에게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지, 세 번째로 고교 학점제와 과목 선택에 대한 이야기를 조금 실질적인 측면에서 드리고, 네 번째로 이 성적을 어떻게 하면 올릴 수 있는가에 대한 이야기까지도 한번 함께 이야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첫 번째 이야기입니다. 고등학교 졸업을 여러분들이 목표로 우리 학교에 온 학생은 없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들에게 정말 중요한 것은 고등학교 졸업 이후 그 다음이라고 생각을 합니다. 자, 실제 사례입니다. 여러분들하고 동갑인 친구의 이야기인데요. 자, 이 친구를 상담해 보니까 중학교 3학년 때 학업 역량은 좋지 않은 편이고 가정 형편도 좋지 않고 그리고 이제 이 친구가 다문화 학생이었어요. 자, 여학생이었는데 이 학생의 꿈은 간호사였습니다. 자, 근데 이 친구가 현재까지는 일반계 고등학교를 진학해가지고 뭐 이렇게 간호학과를 가고 싶다 이런 생각을 하고 있다가 고등학교 선택을 앞두고는 특성화 고등학교에 있는 보건학과에 가면 어떨까 뭐 이런 마음이 흔들리고 있는 상태의 학생이었다는 거죠. 자, 근데 이 친구가 지금 이런 환경에 주어진 친구가 만약에 4년제 대학에 있는 간호학과 거기 아무나 가는 거 아니라고 하던데 그때 보니까 그때 보건고등학교 같은 데 가면 간호조무사 딸 수 있다고 하던데 그럼 거기 가서 취업해야겠다 이렇게 별 생각 없이 자기 자신의 미래에 대해서 쉽게 선택을 해버리면 좋은 결과로 이어지기 힘들다는 거죠. 고등학교를 졸업한 이후에. 그런데 만약에 이 친구가 보건특성화고등학교에서 주는 조무사 자격증은 학원에서도 취득이 가능한 자격증이잖아. 내가 굳이 고등학교 3년을 바쳐가면서 그걸 딸 필요가 있나? 그 다음에 지금 학생 수가 많이 줄어가지고 전문대학교 간호학과는 내신 5등급, 6등급도 막 갈 수 있다고 하던데, 네, 여러분들 기준으로 치면은 내신 4등급, 5등급 정도 되겠죠? 요즘 간호학과 그렇게 높지 않대. 또 지금 다문화 전형이 가능한 학생은 4년제 간호학과에 합격할 수도 있고, 특히 요즘에 간호 자격증을 갖춘 남자 학생들은 기업의 안전관리자로 취업해서 굉장히 높은 연봉을 받기도 한다는 겁니다. 그러니까 내가 나의 어떤 주어진 환경이 똑같다고 했을 때 그냥 별 생각 없이 남들이 가라는 대로 아니면 그냥 흘러가는 대로 이렇게 갔을 때는 굉장히 미래가 불행할 수 있는 반면에 내가 내 스스로 나의 미래에 대해서 고민하고 자료를 찾고 뭔가 스텝을 밟아 나갔을 때 이렇게 좋은 아름다운 결과가 이어질 수 있다라는 것이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포항고등학교에 지금 1학년도 있고 2학년도 있고 지금 이 강의를 1학년, 2학년을 다 같이 지금 듣고 있는데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 왔을 때 물론 대부분의 학생이 별 생각 없이 왔겠지만 왜 고등학교에 왔을까를 곰곰이 생각을 해보면 여러분들이 어떤 직업을 얻기 위해서 그러니까 고등학교를 졸업하자마자 떤 목표를 달성하는 것이 아니고 고등학교와 대학을 거쳐서 어떤 내가 원하는 희망 직업을 얻기 위해서 온 친구들이 가장 많을 것이라고 봐요. 그래서 선생님이 고등학교에 온 친구들한테 우리 학교 왜 왔니? 이렇게 물어보니까 제일 많이 답하는 게 바로 이제 대학에 가려고 왔다 이런 친구들이 많았거든요. 근데 대학에는 왜 가냐? 취업하려고. 돈 벌어야 되니까. 취업하려고. 그래서 지금 보면은 고등교육기관 졸업자의 계열별 취업률 현황을 보면 역시 의학 계열이 굉장히 높습니다. 간호사, 뭐 약사, 의사, 수의사 이런 쪽이 가장 높고 그다음 교육계통, 그리고 공학계통, 사회과학계통, 예체능계통, 자연계통, 인문계통 이렇게 순서대로 이렇게 취업률이 이렇게 나와 있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리고 또 이제 우리가 지금 현재 반도체, 뭐 AI 난리가 났죠. 그래서 2030년 이후에 반도체에 영향을 줄 수 있는 미래 주요 기술, 뭐 이런 것들이 있다. 휴머노이드 로봇이다, 양자 컴퓨터다, 뇌 컴퓨터다, 완전 자율주행이다, 인공 일반지능이다, AGI라고 하죠. 이런 영역들에 대해서 또 대학들이 여러 가지 학과를 만들기도 하고 또 이걸 만들려고 어떤 과들은 사라지기도 하고 그러고 있는 상황이라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들이 결국에 이 취업을 하기 위해서 대학에 가려고 한다고 하면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올바른 취업 선택을 하기 위해서는 뭘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들이 나는 우리나라에서 최고 서비스를 제공하는 뭐 대리운전 기사가 되겠어. 뭐 대리운전 업체를 내가 한번 운영해 보겠어. 근데 여러분 여기 보시면 완전 자율주행 지금 들어왔잖아요. 완전 자율주행이 들어오면은 운수업에 종사하는 일자리가 앞으로 많아지겠어요? 아니면은 자동으로 차가 알아서 가겠어요? 여러분들 뭐 테슬라 이런 거 검색해 보시면은 지금도 사람이 그냥 옆자리 타도 가거든요. 그죠? 지금 일론 머스크가 만들고 있는 자율주행 자동차는 핸들이 없대요, 차 안에. 지가 알아서 100%다 가니까. 그죠? 그러니까 우리가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여러분들이 대학에 가고 취업을 하려고 하는 궁극적인 목표는 결국에는 여러분들이 잘 먹고 잘 살기 위해서인데 그러려면 뭘 알아야 된다? 여러분들 지금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를 알아야 된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돈 버는 거 얼마 정도 벌면 좋겠냐 이렇게 조사를 해보니 평균 3,600만 원 연봉을 받으면 좋겠대요. 잡코리아에서. 그러니까 한 달에 한 300 정도 받으면 된다는 얘기죠. 근데 우리나라 여러분들이 돈 받고 싶은 거 말고 주고 싶은 회사에 물어보니까 대기업은 1년에 한 4천만 원 정도 초봉으로 줄 거고 공기업은 3,800, 중소기업은 2,800 준대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취업하려고 하는 목표가 나는 3,600 정도 받으면 행복하게 살 수 있겠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초봉으로 여러분들이 중소기업 가가지고 2,800만 원 받고 일하려고 하진 않을 거 아니에요. 그럼 여러분들이 지금 궁극적으로 고등학교에 온 목적은 거의 추려진다는 거죠. 그죠? 안정적으로 잘 먹고 잘 살고 행복하게 살기 위해서 어느 정도의 소득 수준을 유지하면서 갈 거면 여러분들이 이 대기업이나 공기업에 가기 위해서 취업을 하는 것이고 그러면 대기업과 공기업에 갈 수 있을 만한 영향을 많이 길러줄 수 있는 대학에 여러분들이 가기 위해서 고등학교에 왔다라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여러분들이 선호하는 대학들 이렇게 나와 있고 공학이나 학문 분야별 가장 우수한 대학은 어디냐 이렇게 쭉 나와 있고 이런 것들을 여러분들이 만들어서 가려고 하는 이유가 좋은 회사에 입사할 확률을 높이려고 라는 것이죠. 결국에는. 근데 여러분 대학에만 가면 무조건 취업을 하느냐? 아니라는 거예요. 지금 이게 컴퓨터 공학과에 하버드 대학에서 발표한 자료인데요. AI가 도입된 이후에요. AI가 도입된 이후에 시니어 그러니까 경력이 좀 있는 사람들은 취업이 오히려 더 잘 됩니다. 근데 주니어 그러니까 사회 초년생에 해당되는 신규 일자리는 급감합니다. 컴퓨터 공학 계열이. 그러니까 AI가 뜨면은 컴퓨터 공학과 가면은 잘 먹고 잘 살 줄 알았는데 AI가 뜨니까 더 이상 코딩 능력만 가지고 있는 애들은 필요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어떤 의미인지 아시겠죠? 내가 대학에 가서 지금 유망하다고 생각하는 것을 갖다가 일자리가 없어질 수도 있다라는 거예요. 거기에 보장해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컴퓨터 공학과가 옛날에 엄청 인기 있었거든요. 불과 2년 전까지만 해도 엄청나게 경쟁률이 높았는데 작년부터 떨어지기 시작했더라고요. 왜? 취업이 안 되니까. 그뿐만이 아닙니다. 여러분 회계사는 우리나라 8대 전문직 시험에 해당해요. 굉장히 어려운 시험이에요. 근데 회계사들이 지금 수습을 할 곳이 없어요. 왜? 회계사 일. 그러니까 수준이 조금 있는 시니어 회계사들은 AI 몇 개 돌리면은 밑에 주니어 회계사를 데리고 일하는 것보다 훨씬 더 좋은 성과가 나온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러분 이런 거 들어봤죠? 구글 글래스, 메타 안경. 네, 안경을 여러분들이 이제 웨어러블로 장치를 착용하면 여러분들이 어떤 음식을 먹을 때 칼로리 정보도 다 뜨고 길 안내도 다 되고 문자도 홀로그램으로 볼 수가 있고 음악도 듣고 이런 시대가 우리 앞에 다가오고 있고 학교에서는 그러다 보니까 평가의 방향도 조금 바꿔야 되지 않느냐. 그렇죠? 서울에 있는 유수의 대학들이 AI를 이용해서 과제를 제출한다든지 컨닝을 한다든지 그러니까 이렇게 급변하는 현재의 미래를 전망하는 것이 우리가 과연 가능한가 이 불안하다라는 거죠 우리가 옛날에는 A 대학을 가면 무조건 취업을 A 방향으로 하는 그런 시대였는데 그렇지 않다라는 거예요. 자 그래서 내 미래는 나도 너도 모른다. 하지만 뭘 하든 책임은 여러분들이 다 져야 돼요. 그러니까 내가 선택한 전공과 대학이 어느 날 사라질지 모른다. 그래서 최대한 합리적인 선택을 하기 위해서 첫 번째 세상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된다는 게 핵심이다. 우리 고등학교에 있을 때 그냥 바보처럼 앉아서 시키는 공부만 하고 해야 될 게 아니다. 그래서 여러분 주식도 공부를 해야 돼요. 왜? 어떤 산업이 어떻게 돌아가는지 알아야 되는 거예요. 예, 우리가 주식을 돈 벌려고 하는 게 아니고 이런 분야가 유망하다고 세계 사람들은 생각하는구나. 그래서 선생님은 주식과 관련된 내용도 여러분들에게 강의를 많이 할 겁니다. 앞으로. 그 다음에 지금 전쟁이 막 일어나고 있죠. 호르무즈 해협을 이란이 봉쇄하면 정유사 중에 어떤 회사가 어렵고 또 그 아랍을 기반으로 하는 정유회사인 아람코 기반의 회사들은 왜 주가가 오히려 올라가는지 이런 것들을 다 알아야 여러분들이 세상이 이렇구나라는 것을 알 수 있다는 거예요. 이게 공부보다 선생님은 훨씬 더 중요하다고 생각해요. 그리고 동시에 그렇다면 이렇게 바쁘고 급변하는 세상에서 나는 누군지
나는 어떤 것을 좋아하고 잘하는지. 만약에 엄마 아빠가 그냥 뭐 기계공학과 가라고 하니까 그러면 내 미래가 보장이 될지. 아니면 중학교에서 내가 공부를 잘했으니까 그냥 의대 가려고 열심히 하면 되는 건지. 아, 의대는 어렵다니까 화공생공 가면 되는 건지. 이런 의문에 합리적인 논거를 찾는 그 과정, 그 여행의 과정이 여러분들이 앞으로 해야 할 일이라는 겁니다. 네, 그래서 첫 두 가지 골자죠. 세상에 대해서 우리가 폭넓은 시야를 가져야 된다. 두 번째,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고 어떤 일을 할 것인지 스스로 탐구를 해야 된다. 그게 두 가지의 큰 키워드라고 볼 수가 있겠어요. 그래서 정리하면 나는 지금부터 학교에서 세상에 대해 배우면서 안으로는 나에 대해서 파악하고 나에 대해서 파악을 했으면 나의 목표 전공 계열을 잡고 그에 맞는 과목을 선택해야 한다. 여러분들이 중학교에서 사실 자유학기다 뭐 이런 거를 해서 이런 것들을 사실 하고 왔어야 되는데 안 하고 온 거 다 알고 있어요. 그죠? 그러거나 말거나 시간이 없어요. 그러니까 열심히 공부만 하라 이런 말이 아니라 열심히 능동적으로 이 두 가지에 대한 답을 찾아야 된다는 겁니다. 성적보다 중요한 것이 그 과정이에요. 그래야 여러분들이 나이 먹고 고생을 안 합니다. 나이를 한참 먹어가지고 어떤 회사에 공기업에 좋은데 다니다가도 이거 나랑 안 맞는 것 같아. 중간에 그만두고 나와가지고 지금 놀고 이런 사람들이 많아요. 지금 여러분들 눈앞에선 대학이 당장 중요한 문제인 것 같지만 결코 그렇지가 않다라는 겁니다. 그죠? 자, 그러면 서론을 이렇게 마치고 성적에 대해서 한번 이야기를 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공부를 안 해도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습니다. 정말 좋은 일이죠. 자, 여러분들은 소고기가 아니지만 성적은 상대평가. 사실은 여러분들을 소고기처럼 대하는 것이 우리 교육 시스템이다.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100분이라고 하는 개념은 내 뒤에 몇 퍼센트가 있는가가 100분이에요. 이게 무슨 말이냐? 예를 들어서 국어 100분이가 80이다. 그러면 국어를 나랑 같이 시험 친 친구들 중에서 나보다 못한 친구가 80%란 뜻이에요. 그럼 그걸 뒤집으면 나는 상위 20% 이내의 성적이겠죠. 이렇게 앞에서부터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었느냐를 가지고 9칸으로 나누어서 성적을 두는 것이 내신과 수능 시스템이었는데 지금 이 영상을 보고 있는 고1, 고2 친구들은 내신은 선진국형 5등급, 수능은 똑같이 9등급으로 나가고 있다라는 거예요. 자, 한번 예를 들어보겠습니다. 자, 여러분들이 모의고사를 쳤는데 내가 1등급이다. 그건 무슨 말이냐? 100분위가 100에서 94, 즉 상위 4% 안에 들었다는 뜻이에요. 내가 국어 2등급 받았다. 그러면 100분위가 5에서 10, 100분위가 95에서 89. 그러니까 대략 5에서 10% 정도 이내에 들었다는 의미입니다. 그죠? 그래서 학교의 친구들 중에서 내 상대적인 위치가 내신 성적입니다. 이거는 5등급이에요, 여러분들은. 근데 전국에 있는 동갑내기 친구들 중에서 한날 한시에 모여서 같이 시험을 칩니다. 고등학교에서. 그것을 모의고사 등급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에 재수생을 포함한 전체 수능 시험을 친 수험생 중에서 나의 위치가 수능 등급이에요. 그럼 여러분들 모의고사 등급보다 수능 등급은 오르겠어요? 떨어지겠어요? 떨어지는 게 당연하겠죠. 왜? 상대적 위치, 내 뒤에 몇 프로가 있나, 내가 상위 몇 프로인가를 바탕으로 성적을 주는 것이 이것이 고등학교에서 제일 중요한 변화라는 거예요. 그렇지만 수능 영어는 절대평가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영어를 잘해야 된다라는 이야기는 많이 들어보셨을 거예요. 자, 그래서 예를 들어서 2024학년도 대입 수능 성적표를 여러분들이 이렇게 받았다. 그러면 한국사는 절대평가, 영어는 절대평가니까 100분위가 표시가 안 됩니다. 하지만 국어는 100분위 94, 꽤 잘했죠. 상위 6%. 그래서 상위 4% 안에 못 들었으니까 2등급. 자, 수학은 95% 좋은 2등급이죠. 높은 2등급. 자, 영어는 80 몇 점 맞은 것 같고 화학은 3등급, 지구과학은 4등급. 자, 100분위 보니까 평균 내보세요. 바로 평균 때려보니까 이 친구 평균 100분위 한 85 정도 되죠. 85 정도 되면 인서울 할 수 있습니까? 정시로 못합니다. 85 정도 되면은 경북대학교와 국민대 그 사이 정도가 되겠어요. 건국대, 경희대 이런 데 안 됩니다.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 여러분들이 선생님 저 대학 어느 정도 대학 갈 수 있나요? 모의고사 성적표 100분이 딱 때려보면 나온다는 거예요. 그죠? 근데 선생님이 뭐라 그랬죠? 이 성적은 수능 시험 성적보다 높다 낮다. 이게 더 잘 나오는 거다. 왜? 재수생이 들어오기 때문에. 자, 그래서 내신은 5등급이다. 어떻게 바뀝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성적이 어떻게 바뀌는지 몰라도 됩니다. 왜? 여러분들은 들어올 때부터 5등급이었기 때문에 일단 잘하고 보면 됩니다. 그냥 이렇게 9칸으로 쪼개던 것을 5개 칸으로 쪼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옛날에는 상위 10% 정도 해야지 2등급이었는데 지금은 1등급이 10%예요. 자, 그러면은 1등급이 원래 4%였다가 10%가 됐으니까 2.5배 늘어났죠. 대학 입장에서는 내신 1등급이 2.5배가 늘어났으면 이 친구들을 뭘로든 변별을 해야 됩니다. 그러면 그 변별 수단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추가적으로 경쟁력을 갖추고 있지 않으면 여러분들은 내신만 잘 받아가지고는 답이 없는 세대다라는 거예요. 불행하죠, 그죠? 네, 불행합니다. 차라리 9등급이었으면 내신으로 다 갈라질 텐데 5칸밖에 안 되니까
여러분들이 내신 등급 잘 받았지만 너만 잘 받았냐고. 전국에 2.5배가 잘 받았는데. 그럼 뭘로 갈라? 수능 경량이 안 되면 여러분들 답이 없는 학년이다라는 거예요. 자, 2028과 관련된 자세한 이야기는 나중에 좀 더 다루기로 하고 오늘은 조금 오리엔테이션 개념이니까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래서 내신 5등급제는 이렇게 구성이 되어 있고 여러분들이 등급별 누적 인원을 기준으로 보면은 여러분들이 한 학년에 200명이다. 그러면 20명이 1등급을 받겠죠. 근데 여러분들이 갈수록 내신 등급이 떨어지는 거를 느낄 거예요. 왜 그렇죠? 여러분들이 1학년 때는 다 같이 수업을 듣지만 2학년이 되면 선택 과목으로 쪼개지기 때문에 여러분들이랑 같은 과목을 듣는 친구들의 숫자가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1등급 받는 비율도 줄어든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내신 성적 등급을 유지하는 것은 상대적으로 더 쉬워지겠어요? 어려워지겠어요? 당연히 더 어려워지겠다. 그죠? 네, 그런 겁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고등학교 생활을 하면 왜 이렇게 힘드냐 하면 여러분들이 지금 아직도 고등학교 1학년, 고등학교 2학년이 됐음에도 불구하고 자기가 중학교 3학년 넘어서 중학교 4학년, 중학교 5학년이라고 착각하는 친구들이 있어요. 근본적으로 뭐가 차이가 있느냐? 중학교는 1년에 시험이 4번이에요. 근데 고등학교는 최소 4번에 모의고사가 3, 6, 9, 10월에 들어가 있어요. 여기에 또 추가적으로 모의고사를 또 치는 학교도 있거든요. 그러니까 일단 평가가 많다. 그다음에 두 번째, 여러분 이게 중요해요. 중학교에선 여러분들이 90점 이상이면 성취도 A를 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이 수행평가랑 지필고사를 합쳐가지고 전체를 100점 만점으로 했을 때 90점 넘으면 성취도 A, 난 공부 잘했어 이렇게 줬어. 근데 여러분 고등학교는 뭐다? 고등학교는 상대평가라는 거예요. 성적은 내가 상위 몇 퍼센트 안에 들어는 걸로 등급을 주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그럼 이제 대충 느낌이 오죠. 여러분들이 가만히 있어도 공부 성적을 올릴 수 있는 방법이 있죠. 그게 뭐죠? 자, 그 다음에 학습에 있어서 본질적인 것이 달라집니다. 여러분들 중학교 때는 열심히 외우면 돼요. 시험 범위가 한정돼 있어. 그것만 딱 외우면 되는데 지금 고등학교 수업은 다 외울 수가 없고 다 외운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그것도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내신 카드만 잘 관리하면 됐지만 여러분들이 고등학교에서 대학에 가기 위해서는 세 가지 카드가 필요합니다. 내신, 수능, 그리고 생활기록부. 이거 세 개를 다 해야 돼. 근데 이거 세 개를 다 하려면 시간이 부족하겠죠. 그러니까 여러분 뭐 해야 돼? 야자, 토요일, 자습, 공동교육과정 이런 것들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근본적으로 중학교와 고등학교는 이 성적의 차이 때문에 성적을 내는 방식의 차이 때문에 내가 남보다 더 잘해야 된다. 이런 압박감에 시달리게 되는 것이죠. 그래서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 보시면 성취도 A 90점 이상이면 A를 줬다. 그래서 어떤 중학교는 성적 받기가 쉽다 어렵다라는 말이 가능해요. 왜? 어떤 선생님이 어떤 학교는 시험 문제를 되게 어렵게 내면 그 학교는 A 받기가 어려워. 왜? 똑같이 애들이 90점을 넘어야 되니까. 90점만 넘으면은 애들 다 A 받을 수 있는데 그 선생님이 어렵게 내면은 어려워. 근데 고등학교는 어떻게 된다? 고등학교는 시험이 쉽든 어렵든 내가 몇 등 하느냐가 중요하다. 석차를 기반으로 성적을 준다. 그러니까 어렵든 쉽든 몇 등인가가 중요하기 때문에 기왕이면 공부를 못하는 친구들을 많이 만나면은 내 성적이 올라간다라는 거예요. 가만히 있어도 성적이 올라가는 구조라는 거지. 이게. 그죠? 그래서 내가 만약에 80점짜리 시험을 받아 선생님이 지금 영어 시험을 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80점을 받았어. 근데 우리 학교 애들 중에서는 내가 10번째야. 성적이. 그 80점이라는 성적이 10번째야. 그럼 1등급이야. 근데 옆 학교에 공부를 되게 잘하는 학교가 있다고 칩시다. 그러면 똑같은 시험을 똑같이 80점을 받았지만 80등이야. 그러면 여기는 4등급이 될 수도 있는 거야. 공부 안 해도 성적이 좋아지는 방법은 뭐다? 공부를 더 못하는 친구들과 같이 학교를 다니면 돼. 그죠? 근데 이게 현실적으로 가능해, 불가능해? 이제 고등학교를 다 선택해버렸잖아, 우리가.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친구들과 성적이 뭐가 된다? 상대평가로 경쟁적으로 나올 수밖에 없는 것이 지금의 구조기 때문에 어렵다라는 거예요. 이해가죠? 중학교 때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면 다 같이 좋은 성적 받을 수 있어요. 고등학교는 여러분들이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잖아요? 그러면 안 돼요. 다 같이 공부 열심히 하면은 힘들어요. 이해가죠? 그죠? 자, 그 다음에 고등학교 또 왜 힘들까? 한번 또 다른 이야기를 한번 해볼게요. 여러분, 이게 지식의 위계라고 하는 건데, 이게 무슨 말이냐면 어떤 지식이 제일 낮은 수준의 지식은 이렇게 기억하고, 이해하는 수준의 지식이 제일 낮은 수준의 기억이라고. 예를 들어서, 야, 우리 집 비밀번호 키 뭐더라? 외우고, 이해하고, 그게 제일 낫지. 근데 제일 어려운 수준의 지식은 뭐야? 이거를 적용하고 분석하고 평가하고 나아가서 새로운 지식을 만드는 게 어려워지는 거야. 이렇게 지식이라고 하는 것은 이런 수준으로 점점 더 어려워지는 건데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푸는 시험 문제는 대부분 교과서 내용을 충실히 암기하고 그걸 다시 꺼내는 수준이었어. 예를 들어서 A의 개념으로 알맞지 않은 것을 고르시오. 뭐 다음 중 내용상 사실이 아닌 것을 고르시오. 이런 수준이었다면 고등학교에서는 지식을 적용하고 분석하고 어떤 공식을 배웠어. 그럼 그걸 가지고 적용을 해야 되고 그리고 어떤 사회 현상에 대한 개념을 배웠으면 그거를 가지고 어떤 사회 현상을 분석시킨다든지 또 어떤 과학
과학 시간에 어떤 정보 데이터가 있으면 그거를 가지고 앞에서 배웠던 어떤 정보에 근거해서 평가를 하고 실험 결과를 평가하고 또 심지어 글을 써가지고 새로운 정보를 만들어내기도 해야 되기 때문에 수준 자체가 높다라는 거예요. 고등학교에서 공부가. 그죠? 그러니까 우리 2학년 선배들은 이제 느낄 거야. 그래서 내가 고등학교 모의고사 성적이 안 좋았구나. 중학교 때랑 공부를 똑같이 하는데도 안 좋을 수밖에 없는 이유가 있었구나. 바로 이런 차이가 있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중학교 때 이렇게 공부를 했단 말이에요. 시험기 공부를 쭉 안 하다가 시험 기간에 2, 3주만 미치도록 하고 다시 롤하러 들어갑니다. 이제 협곡으로 들어가요. 또 시험 앞두고 2, 3주 막 미친 듯이 하다가 또 롤하러 갔다가 이렇게 했다면 이런 망한다는 거예요. 중학교 학습 패턴. 이렇게 공부하는 친구들이 지금 중학교 4학년, 5학년이라는 뜻이에요. 고등학교 때는 어떻게 해야 돼? 쭉 꾸준히 해야 돼. 중학교에서는 시험 기간에 폭발적인 집중력으로 커버가 가능하지만 고등학교에는 3년 동안 누적된 학습량과 그 사고의 근육이 필요하기 때문에 이 전환에 실패하면 어떻게 망하냐? 대부분의 포항에 있는 일반기 고등학교 다니는 학생들이 이 전환에 실패합니다. 네, 그래가지고 뭐라고 하는 줄 아세요?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이제 수능 공부 좀 시작해 보려고요.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이제 수능 공부를 시작해가지고 어떻게 고등학교 3학년 올라가는데 어떻게 했단 거야 그러면 이렇게 중학교 4학년 5학년을 살았다는 거지. 그런 친구들은 성적 역전이 절대 안 됩니다. 이렇게 하는 친구들이 성적 역전이 일어난다는 거예요. 그죠? 그래서 2, 3주 밤샘으로 수능과 논술형 평가를 대비할 수가 없기 때문에 고등학교에 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꾸준히 점진적으로 계속 공부를 해야지 이렇게 벼락치기로 해가지고는 답이 없다. 대학을 못 간다. 그죠? 자, 그럼 이제 두 번째 이야기, 성적에 대한 이야기를 해봤으니까 수능에 대해서 이야기를 조금 해볼게요. 자, 선생님이 수능 시험은 친구와 함께 공부하자. 친구는 나의 적이 아니다. 이렇게 써놨어. 이게 무슨 말이냐? 여러분들이 보통 그 상대평가라고 하면 친구가 나의 적이라고 하는데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여러분들의 친구는 여러분들의 성적을 그렇게 위협할 만큼 공부를 잘하지 않아요. 친구랑 같이 공부를 해야 돼. 같이 공부. 여러분들의 적이 될 수 있는 수준의 사람들은 다 지금 시대인재학원, 강남 메가스터디, 강남 뭐 대치동 대성학원 이런 데 있어요. 이해가죠? 여러분들하고 여러분들 친구는 그냥 그들의 등급을 깔아주기 위해서 지금 공부를 하고 있는 거야.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친구랑 같이 힘을 합쳐서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볼게요. 자, 고등학교에서 학습 방법 어떻게 해야 될까? 여러분 고등학교 때 지금 여러분들 교육과정에서 배우는 과목들입니다. 근데 이 중에 수능에 나오는 여러분들이 치는 고등학교 2학년이 처음 치는 2028 신수능 도대체 어떤 과목이 출제되느냐? 요 과목이 출제가 돼요. 그러니까 여러분 보통 1학년과 2학년 때 듣는 과목이 수능 공부예요. 지금 여러분들이 내신 공부가 수능 공부하고 별개가 아니라는 얘기예요. 이해가죠? 여러분들 지금 이게 고민일 거예요. 학교들도. 왜냐면 2, 3학년 때 이제 이런 어려운 과목을 진로 선택해서 들어야 되는데 이거 수능에 안 나와. 그럼 여러분들 학습 경험이 어떻게 돼? 학교 내신 받기 위해서 이걸 해야 돼. 근데 수능에 뭐가 나와? 이게 나와. 그럼 여러분들이 재수생이랑 격차가 어떻게 나? 더 벌어지겠지. 그러니까 어떻게 지금 이거를 열심히 해야 된다는 얘기야. 그죠? 지금 1학년, 2학년이 수능 옛날에는 고3이 돼서 수능 고3 때 수능 과목을 많이 공부를 했지만 지금은 1학년, 2학년 때 수능 과목을 공부하기 때문에 어떻게? 여러분들이 1학년, 2학년 때 개념을 똑바로 하란 말이야. 똑바로. 1학년, 2학년 때는 수능 공부가 내신 공부와 다르지 않다는 얘기야. 이해가시죠? 그죠? 그래서 1학년, 2학년이 수능 준비의 핵심이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수능이랑 모의고사 포함 2학년도 있지만 1학년도 있으니까 국어는 이제 45문제 이렇게 100점, 수학도 100점, 영어도 100점, 한국사 치고 이제 사회과학 이렇게 친다. 이렇게 기본적으로 알고 있겠죠. 자, 그럼 이제 나왔다. 선생님이 아까 100분위, 모의고사 성적표에 100분위 얘기해줬어. 수능 모의고사 성적표의 의미, 그 성적표를 딱 받으시면 자, 개인의 상대적 서열을 나타내는 지표고 나보다 낮은 점수를 받은 학생의 비율이 100분이라 그랬어. 그지? 그럼 100분이 98이다? 나보다 못하는 애가 전체 98이다. 자, 그러면 어느 정도 되면 대학을 수능으로 갈 수 있냐? 여러분 여기에 2021년부터 23년도까지 서울에 있는 대학에 합격하려면 평균 100분위가 나와 있어요. 여러분 보세요. 건대 87.7, 경희대 89. 선생님이 아까 평균 100분이 85 가지고 인서울 하기 힘들다 그랬어. 평균 100분이 85 가지고 인서울 하려면 어디? 덕성여대. 니네 갈 수 없잖아. 뭐 갈 수 없는 건 아니지만 어쨌든 갈 수 없잖아. 니네 상명대 가고 싶어? 응? 니네 여기 보자. 서울 과기대 83 정도. 서울 시립대 88, 서울여대도 91, 성균관대 93, 성신여대 79, 숙명여대 87, 송실대 84, 세종대 81, 연대 93, 이대 91, 중대 91, 한성대 76, 한양대 92, 홍대 86, 서울대 95, 연대 어디 갔어? 고려대 94, 연대 93. 그러니까 여러분들 모의고사 쳐가지고 거의 다 1등급 받아야 된다는 얘기지. 왜 1등급 받으면 100분이 96쯤 된다는 거니까. 1, 1, 1, 2 받았다. 그럼 여러분들이 수능시험에서 조금 절어가지고 1, 1, 2, 2 받더라도 스카이 갈 수 있어 없어? 못 가잖아 지금 보면. 그러니까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이렇게 어렵다는 거야. 정시로 대학 가는 게. 이해가죠? 그죠? 자, 근데 선생님이 수능은 더 떨어진다 그랬어. 왜 수능은 더 떨어지지?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이 지금 아마 이럴 거예요. 내신 성적 등급이 모의고사 등급보다 더 높고 그 다음에 수능 등급이 제일 낮은 학생들이 많을 것인데 선생님이 이렇게 한번 얘기를 해볼게요. 평소에 모의고사를 같이 치는 친구들이 있어. 이 친구들 중에서는 맨날 그 쉬는 시간만 되면은 공 들고 풋살장 뛰어내려가는 친구들, 고마운 친구들, 나의 든든한 밑받침 친구들이 있단 말이야. 근데 그 친구들 중에서 나의 상대적인 위치가 나의 100분위, 나의 모의고사 등급이야. 근데 실제 수능 시험은 그 친구들이 수능을 안 쳐요. 걔들이 수능표만 받고 할인받아야지 하고 수능 시험 당일날은 풋살장 갑니다. 그러면 나보다 못한 친구들의 상대적 비율이 줄어들고 나보다 잘하는 것으로 예상되는 재수생들의 비율이 늘어나면 내가 똑같이 실력 발휘를 하더라도 평소보다 잘하는 애는 늘어나고 못하는 애가 줄어들 때 나의 상대적 위치는 어떻게 돼? 떨어지는 거야. 이거는 과학이야, 여러분. 이건 수학이고 과학이야. 수능 시험이 평소보다 등급이 떨어지는 거는 사이언스. 오케이? 여러분들 그래서 작년에 진학사에서 38,000명 대상으로 해봤는데 고3 현역이 3월 모의고사보다 수능을 잘 친 애가 몇 프로였냐? 8%. 92%가 떨어졌다는 얘기. 이해가죠? 그죠? 왜? 이제 여러분 느낌이 오잖아. 왜? 성적은 어떻게 준다? 내가 잘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니까.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아야 되는데 수능 시험은 나보다 못한 애들이 안 쳐. 나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이 쳐. 그럼 나는 똑같이 실력 발휘를 해도 어떻게? 잘 친다는 거. 선생님이 왜 이야기를 이렇게 힘줘서 이야기를 하느냐? 잘 들으세요, 여러분. 선생님이 정시 상담을 하러 포항 지역에 오면 포항에 있는 학교 중에서는 대부분 포항고등학교하고 포항여고, 그 다음에 포항제철고 이런 친구들밖에 없어. 근데 이 친구들이 상담을 오면 부모님들이 하나같이 하시는 얘기가 있어. 하나같이. 부모님들이 뭐라고 얘기를 하느냐. 우리 애가 평소보다, 원래는 잘했는데, 평소보다 수능 시험을 망쳤다고 얘기해. 하나같이. 그게 참이야, 거짓이야? 그 거짓이라는 거야. 왜? 평소보다 나는 똑같이 찼어. 하지만 등급이 떨어진 거야. 왜? 평소보다 잘하는 애들이 많이 유입됐기 때문에. 이것이 여러분들이 간과하지 말아야 할 수능 시험의 구조라는 것이죠. 이해가시지? 그래서 성적은 나보다 못하는 애들이 많아야 된다. 근데 보니까 재수생이 몇 명쯤 됐는데 작년에 보니까 16만 명이 재수생이었대. 근데 여러분 왜? 의대 합격생 중 정시로 의대를 합격한 애들 중에 재수생의 비율이 80%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봐봐. 내가 의대랑 무슨 상관인데요, 선생님? 그게 아니야. 얘들이 다 몇 등급 받아? 1등급 받잖아. 그치? 그러면 니는 1등급 받을 가능성이 높아져? 줄어들어? 줄어들지. 그러니까 얘들 때문에 앞에 1등급은 다 누구 준다? 걔들이 가져간다는 거야. 그래서 선생님이 말했잖아. 여러분들 친구하고 싸울 필요가 없다. 여러분 친구는 다 같이 의대 가려고 재수하는 애들의 뒤를 든든히 받쳐주는 백업 같은 거이기 때문에 같이 힘내가지고 손에 손을 맞잡고 함께 공부를 어디서 해라? 자습실에서 해야 된다는 거야. 자, 나에게는 세 가지 카드가 있다. 내신, 수능, 그 다음에 생기부가 있다. 대학은 우수한 학생을 상대적으로 평가해서 선발하니까 어떤 전형이 나에게 어떤 카드를 요구하는지를 알아야 하고 상대적으로 나보다 못한 애들이 많은 전형에서 이득을 볼 수 있어야 된다. 재우생들이 득실득실한 논술이나 정시에서 내가 이 수능 카드만 들고 기웃기웃 거렸다가 박살이 난다. 그죠? 그래서 입시의 출발은 자기 객관화, 내 카드의 가치가 어느 정도인가를 객관적으로 파악하는 일을 여러분들이 해야지 이 기계적인 수능 시스템에서 살아남을 수가 있다라는 이야기를 드립니다. 자, 세 번째 주제입니다. 고교 학점제입니다. 여러분, 고교 학점제 처음에 됐을 때 언론에서 뭐라고 얘기했어요? 네가 듣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듣고 막 이렇게 하라고 했죠. 그죠? 맞습니다. 여러분들이 듣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들을 수는 있어요. 하지만 그러면 대학에는 못 갑니다. 대학에서 시키는 대로 들어야 해요. 그거를 잘 해야 돼요. 그걸 못하면 그 학과에 가면 안 돼.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선생님이 고교 학점제라는 말을 싫어합니다. 고교 학점제가 아니에요. 선생님이 지금 3월 2일 계속 출근하고 있거든요. 그죠? 지금 보면 이제 고교 학점제가 아니고 고교 하청제라고 불러요. 고교 하청제. 대학에서 고등학교에 시킨다, 하청 준다. 그대로 지원을 해야 된다. 이게 무슨 말이냐? 자, 여러분들 지금 고교 학점제는 여러분들부터 하는 게 아니에요. 이미 2022, 23, 24 이렇게 단계적으로 해오고 있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고등학교 2학년이 입학하는 시기가 되면은 모든 선택 과목을 성취평가제로 간다는 전제 하에서, 그러니까 내신 등급 9등급 안 낼게, 공통 과목만 9등급으로 낼게라는 전제 하로 갔다가 갑자기 대통령이 바뀌면서 이거를 전면 폐기시켜버린 게 지금 문제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면 원래 지금 고2죠. 지금 고2부터는 공통 과목만 숫자 등급을 내고 나머지는 ABC 등급을 주겠다. 내신 부담이 줄어드니까 9등급으로 안 나오니까 부담이 줄어드니까 자기가 듣고 싶은 대로 마음껏 들을 수 있게 하자. 그게 고교 학점제다.
그래가지고 예를 들면 전통적으로 문화재학과 같은 경우에는 문화재학과 하면 우리가 머릿속에 뭐가 떠올라요? 뭐 역사, 한문 이런 거 떠오르죠. 당연히 동아시아사, 세계사 중요하다는 거야. 근데 실제로 문화재학과를 가잖아? 그러면 문화재를 보존해야 되기 때문에 화학이랑 물리가 되게 중요한데 전통적인 이 고교 학점제 전에는 이걸 할 수가 없었잖아. 그러니까 앞으로 고교 학점제가 되면 문화재학과 갈 친구는 화학이랑 물리 듣고 동아시아, 세계사 이렇게 같이 가자. 또 예를 들어서 지리 과목 같은 거 있잖아. 지리 과목이 지리만 중요한 게 아니야. 환경, 기후 이런 게 중요하기 때문에 지구과학을 같이 들으면 좋거든. 근데 고교 학점제에서는 이렇게 할 수 있다는 거야. 대학 입장에서 너무 좋지. 그래서 대학에서는 그래 좋아. 그러면 우리는 이런 계열에 오는 애들은 이런 과목 안 듣고 오면 중대한 감점 줄게. 이렇게 하면서 서울대를 비롯한 고려대, 경희대, 성대, 연대, 중대가 각 학과별로 이걸 다 발표를 해놨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은 고민할 필요가 없어요.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학과가 있다? 그 학과에 맞게 선택하고 그걸 들으면 돼요. 여러분 자유롭게 들으면 안 돼요. 자유롭게 들으면 망합니다. 이해가죠? 그래서 대학별로 전공별 핵심 권장 과목 등을 알리면서 고등학교에 어떻게 과목 선택을 해야 하는가 가이드라인을 이미 다 홍보를 해서 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그럼 선생님이 사례를 하나 보여드릴게요. 고려대학교의 학생부 교과 전형으로 지원한 학생입니다. 자, 고려대학교의 의대예요. 의대. 고대 의대 얼마나 좋아. 그지? 선생님도 가고 싶다. 그지? 그래서 고대 의대에 18명 뽑는데 교과 전형에. 근데 몇 명이 몰렸냐면 422명이 몰렸어요. 별로 많이 몰릴 거 아니야. 경쟁률 63대 1이면. 자, 근데 이건 교과 전형이니까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건데, 볼게. 내신 1.0인 친구가 벌써 33명이야. 그럼 여러분 18명을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교과 전형이니까 여기서 다 뽑아야 되잖아. 상식적으로. 그지? 근데 얘는 내신이 1.0인데 떨어졌어. 최초 서류평가 4배수에서 떨어졌어. 근데 얘는 내신이 1.1인데 최종 붙었어. 왜 붙었냐? 보니까 여러분들 이게 잘 보세요. 이게 여러분들이 1학년 1학기, 2학기, 2학년 1학기, 2학기, 3학년 1학기 때 여러분들이 대학에 원서를 내면 대학에서 이 표를 볼 수가 있어요. 여기에 써 있는 모든 과목이 여러분들이 다닌 고등학교에서 개설한 과목이고 노란색 칠해진 게 그 중에서 여러분들이 뭘 선택했는가를 나타내 주는 거고 뒤에 있는 게 시수예요. 시수. 그 과목을 충분히 들었는가. 이 교육 과정을 대학이 평가한다는 거예요. 내가 시킨 대로 들었나 안 들었나. 그러니까 지금 1.0 내신으로 떨어진 이 A는요. 경쟁자들은 평균 수학보다 조금 들었고 무엇보다 과학을 이 고대 의대에 지원한 평균 과학 이수 시간이 35시수인데 얘는 28밖에 안 들었다는 거예요. 특히나 이 친구는 물리를 안 들었어. 과학 과목 중에 물리가 제일 어렵잖아. 그지? 황성민 선생님이 가르치는 물리가 제일 어렵단 말이야. 그지? 근데 이 물리를 안 들었단 거지. 그럼 얘는 과학을 좋아하는 애라는 거야? 아니면 과학이 자신 없다는 애라는 거야? 없다는 애지. 그래서 얘 떨어뜨렸다는 거야. 근데 내신 1.1인데 붙은 친구는 어때? 미적분, 수학, 가제탐구, 기하까지 다 들었지? 물리도 들었지? 여기 보니까 고급 생명도 들었지? 이게 교육과정의 힘이라는 거야. 근데 선생님, 교과전형은 내신 성적만 가지고 뽑는 거 아닌가요? 맞아. 맞는데 이 교과전형을 요즘엔 어떻게 되면 내신 성적도 보지만 일부 네가 어떤 과목 듣고 왔는지 정성적으로 평가하겠다라고 여러분들이 가고 싶은 대학은 다 기준을 만들어놨어. 그러니까 교육과정 선택을 잘해야 된다는 거예요. 이해가시죠? 자, 지금 1학년들은 5, 6월 달에 이걸 선택을 해야 됩니다. 바쁩니다. 자, 그러면 여러분들이 그러면 내가 가려고 하는 학과 가려고 하면 도대체 뭐 잘해야 뭐 어떤 과목 들어야 되는데요. 여러분 이거 볼게요. 지금 대학교에 1학년, 2학년, 3학년, 4학년에 학기별로 어떤 과목을 듣는지 편성해 놓은 표예요. 우리 아까 요 표랑 비슷하게 생겼죠. 이게 고등학교의 하청을 준 표라고 보시면 되고 이게 원래 원청 그러니까 대학에서 어떤 학과에 뭘 배우는지 표입니다. 보시면 이 학과는 무슨 과인지 맞춰보세요. 미적분 들어가고요. 중요하고요. 물리화학 중요하고요. 미적분 중요하고 물리 중요하고 1학년 때 물리하고 화학 미적분만 해. 2학년 때 수학이야. 그 다음에 전자 물리지. 그럼 여러분 이 학과가 무슨 학과인지 모르겠지만 이 학과를 가려고 하면 딴 과목은 다 못해도 뭐는 무조건 잘해야 되니? 수학이랑 물리 무조건 잘해야 되는 게 느낌이 오지.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지원을 해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내가 죽어도 미적분이랑 물리가 안 되는데 반도체 아까 여기 서강대 시스템 반도체입니다. 내가 반도체 가고 싶은데 수학이랑 물리가 안 돼. 근데 여러분들이 이거 좋아해가지고 생활기록부는 막 시스템 반도체를 실컷 썼어. 수학이랑 물리 성적 떨어지는데 여러분 그게 제일 답이 없는 상황이에요. 3학년 원 썼을 때 제일 답이 없어. 왜? 얘는 지가 제일 못하는 걸 가지고 본청에서는 원청 그러니까 대학에서는 요대로 듣고 요거 잘하고 오라 그랬는데 지가 제일 못하는 거를 저는 좋아해요라고 써가지고 왔다는 거야. 여러분 좋아하면 잘해야지. 그걸 증명해야 되잖아. 근데 성적이 증명이 안 되는데 그렇게 하면 돼 안 돼? 안 된다는 거야. 이해가지? 선생님 이거 되게 중요하게 생각해. 우리가 이제 진로 시간에 이런 걸 많이 해볼 거예요. 여러분들이 여기 가잖아요. 선생님 저 반도체 학과 가고 싶은데 생활기록부에 어떤 소재 쓸지 모르겠어요. 야 여기 가서 일반 물리 딱 클릭하면 이렇게 떠.
일반 물리, 물리학은 모든 자연현상을 지배하는 근본 법칙 뭐 이렇게 한다. 특히 일반 물리본에서 뉴턴력학, 파동력학, 열현상을 다룬대. 그럼 여러분 반도체학과 가고 싶다. 내가 생활기록부 물리 중요한 것 같아. 그럼 뭐가 중요해? 뉴턴력학, 파동현상, 열현상과 관련된 소재를 가지고 탐구 활동을 해서 쓰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맞춤형 컨설팅이야. 딴 게 아니지. 강남 가면 이런 거 2천만 원씩 받고 해요. 근데 별게 없어요. 지금 홈페이지에 대학들이 다 친절하게 써놓는단 말이야. 이해 가지? 이게 고교 학점제의 기본이야. 고교 학점제의 기본. 자, 잘 봐. 고교 학점제 시대는 말이야. 이거야. 대학에서 자, 우리 학과는 이렇게 생겼어. 우리 학과는 이렇게 생겼어. 이렇게 생겼어. 우리 과는 이거야. 공군과 이거야. 우리 과는 이거야. 그러면은 우리는 이렇게 생겼고 이렇게 생긴 애들 뽑을 거라고 얘기했다. 이런 과목 듣고 와라. 그리고 그 중에서 그 과목 잘하는 애들 지원시켜라. 근데 특별히 니네 학교에서는 교육 과정이 잘 돼 있어가지고 우리 학교처럼 과학 중점이 돼 있어가지고 이런 것도 배울 수 있다고. 좋네. 그건 좋네. 근데 대부분 다 그런 학교들 많아. 과학 중점 포항 이동도, 과학 중점 계림도, 과학 중점 다 과학 중점이야. 그냥 다 비슷비슷한 맛이니까 수능도 잘해. 이게 지금 고교 학점제예요. 알겠죠? 근데 나는 니은으로 생겨. 나 국문과 가야 될 타입이야. 근데 엄마 아빠가 때려 죽여도 약대 가래. 그래 내가 수학 물리 선택해서 성적 안 나와. 그러면 돼 안 돼? 그럼 망하는 거야. 이해가지? 그럼 망하는 거야. 그러니까 안 되는 건 안 되는 게 고교 하청제 시대다. 오케이?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히 얘기했어요. 자유롭게 듣는 거 아니라 그래서 시키는 대로 들어야 돼. 그럼 어디 가면 선생님 남아있냐? 딱 찍어줄게 선생님. 선생님 이제 진로실에도 해놓을 거고 여러분들 화장실에도 다 붙여놓을 건데 동국대학교 전공 가이드북이 제일 잘 돼 있습니다. 동국대학교 전공 가이드북에 가면 예를 들어서 국문과 그러면 국문과는 뭐 한다, 뭐 배운다. 야 대학 가면 1학년, 2학년 때 어떤 과목 배운다. 여기 다 나와 있어. 생활기록부 이걸로 쓰면 돼. 그 다음에 어떤 과목 들어야 된다. 국어, 사회문화, 역사 한문 들어야 된다. 뭐 어떤 게 중요하다. 다 나와 있어. 우리 대학 오려면 뭐 해야 된다. 우리 동아리 뭐 있다. 우리 취업 여기 한다. 그 다음에 이거 봐. 심지어 키워드, 워드 클라우드로 우리 학과에 와가지고 배우는 과목 중에 이런 거 하면 되는 거야. 여러분들이 국문과 간다. 한문, 역사, 소설, 문화, 근대, 국문학 이런 거 관련된 활동 해야 되는 거야. 볼게. 통계학과. 통계학과 뭐 중요해? 수학 중요해. 수학 다 들어야 돼. 미적분, 그래프, 수식, 확률과 통계 다 들어야 된다는 거야. 1학년 때, 2학년 때, 3학년 때, 4학년 때 듣는 과목 쭉 나와 있지. 그 다음에 어떤 데이터, 생활기록 쓸 소재들 여기 다 나와 있어. 경영학과. 경영학과 뭐가 중요할 것 같아? 경영학과? 국어, 영어, 수학, 사회문화, 경제 듣고 와야 된다는 거야. 이거 안 듣고 지원하면 안 된다는 거야. 왜? 나의 경쟁자들은 다 듣고 오기 때문에. 이거 안 듣고 오면 손해라는 거지. 그지? 그래서 이런 소재 여기 다 나와 있어요. 이해가시죠? 자, 여러분 하나 선생님 예를 들어볼게요.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얼마나 뇌피셜로 학생부 종합전형을 준비하는지 단적인 예를 한번 들어볼게요. 연세대학교에 가면 화공생명공학과랑 가 있어요. 선생님이 상담하다 깜짝 놀랐어. 선생님 저 연대 화공생명공학과요. 좋지. 그래 거기 근데 뭐가 고민인데? 선생님 저 근데 화공생명공이니까 화공이니까 화학이고 생명이니까 생명이죠. 저 물리 안 들어도 되죠. 정신 나간 소리를 하고 있는 거야 이게. 여러분 볼게요. 연세대학교 화공생명공학과의 교육과정 한번 보세요. 여기 볼게요. 공업 물리 배워요 안 배워요? 그렇죠? 물리 배워 열 물리잖아요. 그죠? 양자, 에너지 다 물리예요. 여러분 화공생명공학과 가면 공학이 들어가면 다 물리라는 거예요. 일반적으로 화학공학은 물리 더하기 화학공학이에요. 알겠어요? 화공과는 화학을 잘해야 하는 게 아니에요. 물리 더하기 화학이에요. 생명공학과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냥 화학공학과라고 봐요. 그러니까 여기 연대는 생명공학과가 따로 있다는 얘기야. 그러니까 연대 화공생명공학과는 뭐다? 화학공학이라는 거야. 화학공학. 물리 없는 화학 더하기 생명조합은 여기 지원하면 안 돼. 떨어진다는 거야. 그래서 여러분들 내가 어떤 학과에 가려면 내가 어떤 과목을 선택해야 되나? 커리어넷, 학과 정보, 대학 학과 정보. 이 정도 기본 리서치도 안 하고 그냥 앉아서 떠먹여 주길 바라는 애들은 그냥 전부 다 미달라는 데 가야 돼. 고교 학점제 시대. 이해가죠? 이거를 우리가 1학년 때 집중적으로 할 거예요. 아시겠죠? 자, 하나 또 얘기 드려볼게. 여러분들 지금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라는 학과 있고 식물의학과 있어요. 여러분들 지금은 전부 다 꿈이 뭐 화공, 생공 이런 데잖아요. 이제 3학년 되잖아요. 바이오 시스템 가려고요. 뭐 식물의학과 이런 데 간다는 애들 오거든요. 여러분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뭐 하는 과 같아요? 바이오 시스템. 바이오니까 식물이잖아, 그지? 근데 시스템 공학과? 그건 뭐야? 그러니까 뭐 식물을 다루는 뭐 화학 이런 데인가? 여러분 바이오 시스템 공학과 가잖아요. 교육과정은 뭐 트랙터 공학. 네? 농업 기계 설계, 농업 기계 설계, 농업 기계 설계. 그러니까 경운기 만드는 데야. 농기구를 설계하는 기계공학과야. 기계공학과인데 주로 뭐를 다루는 농기계를 만드는 데야. 그러니까 당연히 수학이랑 물리가 되게 중요하겠지.
이걸 모르고 그냥 지원한다는 거. 바이오 시스템공학과 저는 약대 가려고 1학년 때 보면 약대였는데요. 생활기록부 망해가지고 2학년 때 보면 바이오 화학공학 가려고 했는데요. 안 되니까 여기 쓸게요. 야 여기 뭐 만드는데라고? 트랙터 만드는 데라니까. 그것도 모르고 준비하는 멍청이들이 멍청이란 말 좀 과격했고요. 어리석은 친구들이 굉장히 많다는 얘기예요. 지금 여러분들 선배 중에서도 수두룩해요. 이 종합전형 설계를 안 하고 들어간 친구들. 또 식물학과. 그럼 식물학과 뭘 것 같아? 저는 1학년 때 꿈은 한의사였는데요. 식물 잘 몰라. 성적 잘 안 되니까 식물학과 갈게요. 여러분 식물의학과 가잖아요. 계속 곤충만 배웁니다. 식물이 병나는 이유는 거의 대부분 곤충이에요. 그래서 이거 거의 곤충학과예요. 곤충학과. 이거 모르고 학생부 종합전형 준비한다는 거예요. 내가 식물과 관련된 식물의 굴중성, 생물 좀 했으니까 이쪽에서 뽑아주겠지? 네 생활교육과 곤충이 하나도 없는데 된다고? 안 된다는 거야. 안 된다는 거. 이해가죠? 그러니까 선생님이 말했죠. 아까 제일 처음에 문제에 뭐라고 했어? 우리가 세상에 대해서 알아야 된다. 대학에 대해서도 알아야 되고 그거에 맞춰서 준비를 하는 것이 우리 고등학교에서 필수인데 그냥 다 떠먹여주지 않는다는 거예요. 다 떠먹여주지 않는다. 스스로 찾아봐야 된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1학년도 2학년도. 선생님이 경희대에서 발표한 전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올해 2월 달에 간 건데 자 경희대 인공지능학과 딴 거 필요 없어. 경희대 인공지능학과랑 국제학과 비교해볼게. 인공지능학과 뭘 것 같아? 컴퓨터공학 기본 소양을 중요하다. 그러니까 기본적으로 컴공 기반의 학과란 얘기야. 근데 국제학과는 어때? 국제학과는 국제정치, 국제경제, 국제경영, 국제개발 이런 거를 하고 해외 연수 프로그램, 국내 인턴십 이런 걸 한대. 근데 뭐라고 돼 있어? 전 과목이 뭐로 운영된대? 영어로 운영된대. 그럼 여기는 어떤 애들이 많이 가겠니? 국제고, 하늘고, 영재고 뭐 이런 애들이 많이 갈 거 아니야. 얘들 어디 취업해? 국제기구, 다국적 기업, 언론 및 방송, 비영리단체, 공공기관 그리고 다양한 국내외 대학원에 간다고 하잖아. 학과의 컨셉이 다른 게 느껴지지. 자, 인공지능학과 어떤 거 배우니? 미적분, 선형대수, 미적분, 확률과 통계, 컴퓨터 소프트웨어. 인간과 소프트웨어, 빅데이터 이런 거. 그렇지 이런 소재를 생활기록 써야 되지. 근데 국제학과는 여러분 교육과정이 다 영어로 써 있어. 교육과정이 다 영어로 써 있어. 예? 그러니까 연대 언더우드 이런 애들이 많이 그렇죠? 겹치겠지. 그다음에 인공지능학과 특별 프로그램 이런 거 소프트웨어 중심대학. 졸업 후에는 뭐 이런 거 네이버 카카오 이런 데 간다. 중요한 과목 뭐 중에 수학, 영어, 과학, 국어, 기술 중요하대. 국제학과는 해외로 무조건 가는 거야. 그래가지고 졸업 후 어디로 간다? 국제대학원 이런 데 가고 국제기구 외교통상부 우선순위 영어 사회가 제일 중요하고 수학, 국어, 지외고 이게 학과 홈페이지 가면 다 있어요. 근데 우리가 이걸 안 보고 그냥 나의 뇌피셜로 국제학과는 나 영어 잘하니까 국제학과 가야지. 영어를 잘해야 국제학과를 가는 게 아니야. 영어를 그냥 잘해서 가는 게 아니야. 영어를 선생님 영어 선생님이거든. 영어를 선생님보다 더 잘해야지 국제학과에 갈 수 있어. 왜? 그럼 영어로 수업을 들어야 돼. 영어로 발표를 해야 돼. 무슨 말인지 알겠지? 그러니까 이 정도 공부를 하고 우리가 대학을 준비하자는 거야. 그죠? 자, 그러면은 우리가 당장 1학년은 1학기 5, 6월 달이 되면 선택해야 돼. 지금 2학년들한테 다시 물어보잖아. 네 다시 돌아가서 선택할 수 있다면 선택할래 말래? 다 대부분은 다시 선택하고 싶다고 해. 왜? 해보니까 안 돼. 그때는 애들이 많이 하고 또 내가 공대 가면 좋을 것 같으니까 수학 많이 선택하고 과학 많이 선택했는데 해보니까 등급이 안 나오거든. 차라리 문과가 할 걸. 뭐 이런 애들 많단 말이야. 그지? 그래서 지금 급한 것이 무엇인지 이제 감이 오죠. 그죠? 1학년 1학기 5월, 6월 중간고사 치고 나면 과목을 선택해야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지금 바쁘다는 거. 지금 1학년들 빨리 학과에 대해서 공부를 해야 되고 내가 어떤 학과를 가면 잘할 것인지도 탐구 활동을 해야 되고 여러 가지 활동들을 지금 빨리 해야 된다. 그죠? 자, 일단은 여러분 1학년 때는 계열부터 선택을 해서 내가 인문 계열이나 내가 어떤 과목 좋아하는지를 기준으로 고민을 해보면 돼. 그래서 내가 이런 과목 좋아한다면 이런 계열로 가시면 되고 수학을 조금 더 좋아하면 상경 계열 쪽에 치중을 하고 나머지는 이쪽이다. 그다음에 자연 계열은 수학이랑 과학을 좋아해야 돼. 내가 수학을 싫어하는데 내가 다니던 중학교 친구들이 수학을 못해가지고 수학 성적이 잘 나온 건 네가 수학을 잘한 게 절대 아니야. 이렇게 말할게. 3월달 모의고사를 쳤는데 수학을 90점 이상 받으면 넌 수학의 가능성이 있는 거야. 모의고사에서 알겠지? 그런 친구들이 이렇게 갈 수 있는 거야. 그지? 자, 그 다음에 그 진로 선택 과목은 거의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선생님이 당부를 먼저 드리겠습니다. 1학년 부장님께도 선생님 이야기를 드릴 건데 1학년 때 진로 목표를 제발 못 박지 마세요. 예를 들면 의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약사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아니면은 교대를 희망하는 학생으로 이런 표현들을 좀 쓰지 마세요. 1학년 때는 공통 과목이기 때문에 누구나 다 듣는 과목이기 때문에 여러분들 진로와 관련된 거를 너무 특색 있게 티를 내지 않아도 된다. 아시겠죠? 그래서 진로 선택은 이제 국영수를 주로 들어주시고 선택 과목에 대한 건 거의 가이드가 2학년에 교육과정부에서 그 훌륭하신 그 부장님께서 다 설명해 놓으실 거야. 자, 그다음에 모든 대학에 가면 입학처라는 곳이 있고 그 입학처라는 곳에 가면은 전공 안내 책자가 있다. 선생님이 제일 중요한 책 두 개가 누구다? 경희대학교와 동국대학교가 제일 중요하다. 근데 여러분 이거 유튜브에도 있어요. 서울대 유튜브, 서울대 입학처 유튜브, 고려대 입학처 유튜브 가면
이런 거 다 나와 있어. 어떤 학생이 신소 제목에 와 있나 이런 거 다 나와 있단 말이야. 그지? 또 동국대 선생님이 중요하다고 했잖아. 그지? 선생님 이런 의문이 들어요. 여러분들이 하다못해 5대5로 PC방에 가서 그 리그 오브 레전드 게임을 할 때도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전략을 영상으로 보면서 막 연구를 해가면서 인강을 봉하면서 공부를 하는데 여러분 인생을 건 한 판에 대해서는 굉장히 소홀히 생각하더라는 거예요. 그 선생님 요즘 드는 생각이 뭐냐면 이제 과학 중점 부장님하고도 이야기를 했는데 지금 우리 포고에 다니는 1학년, 2학년 학생들이 너무 배가 불러서 학교에서 다 떠먹여 주니까 얘들이 이게 중요하다고 생각을 안 하고 능동적으로 하지 않는다. 그래서 선생님이 분명하게 이야기를 합니다. 선생님이 지금 이 학교에서 처음 온 부장이지만 여러분들이 학교 생활을 성실하게 하지 않고 능동적으로 하지 않으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의 기회를 다 뺏어버릴 겁니다. 네. 열심히 하는 학생에게 충분히 더 기회를 주기 위해서 여러분들 뭐 과학 보고서 내라고 하는데 끝까지 제출 안 하고 그런다면서요. 그러면 선생님은 그런 거 쓰지 말라고 할 거예요. 생각해보면. 이해가시죠? 여러분 공짜가 없어요. 여러분 인생 잘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것을 알려주고 선생님 수업 시간에도 여러분들에게 가이드를 주고 활동을 통해서 뭘 하고 자 오늘은 이런 학과에 대해서 알아보자. 너는 이런 게 더 어울리니 너는 어떤 게 좋아하니 이런 거 상담을 해서 언제까지 내라고 했는데 말 안 듣고 안 낸다. 그럼 선생님은 진로에다가 어떻게 쓸 거냐면 진로 수업 시간에 이런 활동들을 했는데 이 활동에서 5개의 보고서를 제출했는데 그 중에서 0회 제출하였음. 이렇게 위에다가 박아버릴 거예요. 아시겠죠? 그러니까 하고 안 하고는 여러분 선택이고요. 선생님이 여러분을 아동학대할 수는 없잖아요. 지금 이렇게 교권이 무너진 상태에서 선생님이 어떻게 팩트 이외의 것을 적을 수가 있겠어요. 그렇죠? 그래서 선생님은 야자를 열심히 하는 친구들 데리고 야간에 활동을 할 거고 그리고 이 전공과 관련된 활동을 여러분들이 찾아가는 충분히 가이드를 드리지만 스스로 열심히 안 하고 제출하라고 할 때 안 하고 이런 친구들은 가차 없다. 예, 여러분들이 뭐 그 인근에 친척들이 있으면 선생님이 어떤 인생을 살아왔는지 뭐 포항 이동고등학교라든지 이런 데 물어보면 여러분 잘 아실 거예요. 선생님 학부모님이 전화를 해도 절대로 더 해주지 않습니다. 해달라 하겠다는 친구들만 데리고 합니다.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자, 네 번째입니다. 공부에 대해서 진지하게 조금 이야기를 하고 마치겠습니다. 여러분 잘 보세요. 공부를 하는데 안 오른다. 하는데 안 오르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면은 내가 성실함을 이렇게 이 지점이 지나가면 성실함의 한계가 오잖아요. 잠을 줄여도 성적이 오르지 않는다. 그런 고민 많이 하잖아요. 그죠? 근데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게요. 순공 시간에 답이 있다. 순공 시간. 이게 무슨 말이냐? 순수하게 공부를 하는 시간. 그러니까 자습 시간을 의미하는 거예요. 선생님이 순공 시간이라고 하는 건 학교 수업이 안 들어가요. 학원 수업이 안 들어가요. 잠자는 시간 안 들어가요. 선생님 학원에서 하는 거 공부 아니에요? 그건 공부가 아니에요. 순공은 뭐다? 스스로 공부하는 시간을 순공 시간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공부하는 느낌을 받았는데 내가 앉아가지고 선생님 수업을 들어서 와 공부 오늘 열심히 한 것 같아. 아니야. 그 공부를 한 게 아니야. 공부하는 느낌을 받았다고 공부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제대로 내 머릿속에 들어갔는지 꺼내봐서 확인을 해봐야 돼. 내가 오늘 배운 개념을 제대로 한번 내 스스로 한번 꺼내봐야 돼. 내 머릿속에서 밖으로 나와야지 내 머릿속에 있는 거잖아. 그걸 언제 해야 되는 건데? 순공 시간. 여러분들이 대부분 공부해도 성적이 안 오르는 친구는 순공 시간에 문제가 있어. 가장 나쁜 습관이 뭐냐면 앉아있는 시간을 공부하는 시간으로 착각하는 거예요. 내가 스터디 카페 가가지고 귓구멍에 에어팟인가 그거 꽂고 앉아가지고 노래 들으면서 공부하고 있어요. 이건 정신 나간 행동이지. 그럴 거면 그냥 차라리 여기 영일대 해수욕장 걸으면서 이어폰으로 음악 듣는 게 낫잖아. 경치라도 좋고 내 기분이라도 좋고 왜 앉아가지고 그런 짓을 하냐고. 앉아서는 뭘 해야 되는데 내 머릿속에 있는 것을 다시 한번 꺼내서 확인을 하는 순공 시간인데 그 순공 시간을 앉아서 버린다? 그래서 선생님이 그 스터디 카페 그런데 유튜브 재생소잖아. 뭐 공부할 때 들으면 좋은 음악? 정신이 나간 소리를 하고 있어요. 정신이 나간 소리를. 앉아서 순수하게 공부하는 시간이 적으면 여러분 공부 성적은 절대 오르지 않는다는 거야. 그치? 그래서 여러분 EBS에서 이거 보니까 고등학교 때 보통 학생들의 공부 시간에 비해서 서울대 학생들의 공부 시간. 그 다음에 여러분 보시면 이거 봐봐. 고등학교 때 혼자 공부하는 시간. 그러니까 앉아있는 공부하는 시간은 거의 비슷한 흐름으로 간다는 거예요. 1학기 중간고사, 2학기 기말고사 거의 물론 서울대들이 공부를 좀 더 많이 하지. 서울대 출신을 간 애들이. 근데 뭐가 달라? 순공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 거 보이지? 혼자 자습하는 시간이 엄청나게 차이가 난다는 거야. 너희들은 혼자서 공부하는 시간은 중간고사 때, 기말고사 때만 올라가잖아. 근데 이 서울대를 합격한 친구들은 어때? 항상 혼자 공부하는 시간이 많았다라는 거야. 그래서 평균 공부 시간, 학원을 포함한 평균 공부 시간은 의미가 없다. 평상시와 시험 기간 중 혼자 공부한 시간의 차이가 굉장히 크다. 이게 무슨 의미인지 알겠지? 야간 자습을 안 하는 애들은 그거는 부모님 발등을 찍기 위해 태어난 존재다 이렇게 봐야 된다는 거지. 그지? 그래서 학습 시간을 어떻게 관리할까? 뭐 이렇게 앱을 하고 뭐 이렇게 한 다 필요 없어. 그냥 선생님 이 말을 할게. 야자를 해라. 선생님 고3 13년 했는데 그냥 야자를 해라. 야자를 하라면 그냥 야자를 해라. 이 세상 어디에도 돈 안 내고 조용하고 밥 뭐 먹을지 여러분들 고민 안 해도 되고 가깝고
더울 때 덥지 않고 추울 때 춥지 않고 선생님들이 질문 받아주고 내가 심지어 거기 앉아있던 우리 담임 선생님 기특하다고 생활기록부에 뭐 더 잘 적어볼까 고민해 줄 수 있는 생산적인 시간이 여러분 인생 살면서 다시는 없다. 여러분 여름방학 때문에 성적 안 오르다고 절에 가겠다고 하는 놈들이 있어요. 절에 가가지고 공부를 그렇게 했는데 안 오르다가 절에 가가지고 성적이 오르면 네가 진로 희망이 스님이 적성에 맞는 거야. 그냥 야자를 해라. 시대인재 같은 그 재수학원에서 왜 자습을 시키겠어? 하라면 해라. 앞으로 야자하는 학생들에게 학교활동 프로그램 선발에 우선권을 주자고 선생님 강력하게 주장할 거예요. 알겠지? 학교에 앉아서 열심히 하는 애들을 시켜라. 안 하는 놈들 시키지 마라. 선생님 이렇게 얘기할 거예요. 알겠죠? 뭐 이거 가지고 또 부모님들이 청와대 국민신문 것도 뭐 쓰실지 모르겠는데 써도 돼. 교육활동의 취지가 그렇잖아, 그지? 열심히 학교에서 열심히 하는 친구들한테 상담도 하고 생활기록부 컨설팅도 하고 선생님 그렇게 한다. 알겠죠? 열심히 하는 학생한테 기회를 준다. 밖에서 네가 하는지 안 하는지 나는 모른다. 내 눈앞에서 해라. 이거 다 여러분 좋으라고 하는 얘기예요. 아시겠죠? 네. 자, 그다음에 예습보다 뭐가 중요하다? 복습이 중요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잖아요. 요렇게 10분이 지나고부터 급격하게 까먹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안 까먹으려면 어떻게 해야 돼? 안 까먹으려면 바로바로 복습을 해야 돼. 여러분 공부는 학습이라고 하잖아. 배울 학, 습관. 공부를 왜 습관처럼 해야 돼? 계속 반복해서 해야지 성적이 오른다는 거야. 그지? 그래서 제일 이게 좋은 거는 복습, 이거 고시하는 사람들이 이렇게 공부합니다. 4회 반복. 한 개념을 배웠다. 몇 번 반복? 안 까먹게? 까먹을 것 같아? 한 번 더 복습. 까먹을 것 같아? 한 번 더 복습. 까먹을 것 같아? 한 번 더. 이렇게 공부를 하란 말이야. 제일 효과적인 방법이 몇 번 복습? 4번 복습. 알겠죠? 4번 복습. 자, 그 다음에 내가 공부를 왜 못할까? 막연하게 구체적인 분량, 난이도, 시간 이런 거 없이 그냥 앉아가지고 있으니까 안 되는 거야. 복습, 오답 정리 이런 거 안 하잖아요, 여러분들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의 경계가 뭐예요? 왜? 집어넣기만 하고 꺼내보지 않기 때문에. 그래서 선생님이 3가지 오늘 키워드 드립니다. 첫 번째,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자, 여러분 이렇게 공부합니다. 나 오늘 뭐 할 거야? 단어 외워, 수학 문제 풀어. 그럼 단어 몇 개 외울 건데? 수학 문제 뭐 얼마나 어려운 거 몇 개 풀 건데? 하다가 지친 거야. 다 그만두는 거야. 아, 오늘 좀 힘든데? 여자친구, 야, 저 협곡 한번 가자. 그럼 또 가는 거야, 이게. 그러면 안 돼, 구체적으로. 오늘 할 일. 영어 단어, 데이 5에 있는 거 40개. 그 다음에 수학, 센, 비단계 20문제로 푼다. 이거를 다 해야지 오늘이 끝난 거야. 그러니까 이렇게 구체적으로 계획을 세워야 된다. 첫 번째. 아시겠지? 자, 공부의 단위를 시간에서 분량으로 바꿔야 된다. 첫 번째. 두 번째. 오답 분석을 해야 돼. 이게 뭐냐? 여러분 공부를 해. 근데 계속 틀려. 내가 계속 틀려. 이걸 빨리 막아야지 성적이 오를 거 아니야. 그지? 그래서 오답 틀린 거를 왜 틀렸는지 분석하는 게 되게 중요해. 틀렸어. 찍어. 기분이 안 좋아. 기분이 몹시 상해. 기분이 안 좋으니까 또 다음 공부가 안 돼. 그게 아니고 틀렸어? 그리고 내가 모르는 게 있네? 내가 뭘 모르지? 그럼 이건 알아봐야지. 다음엔 맞춰야지. 이렇게 가야 된다는 거야. 그래서 열심히 공부의 양으로 보는 게 이제 중위권. 상위권은 뭐? 전략. 질적인 변화가 일어나는 거지. 그지? 문제집 10장 풀었어요. 10장 풀었는데 뭐 20개 틀리면 어떻게 할 건데? 10장 풀었어요. 5장 풀어도 돼. 그 중에서 틀린 10개를 내가 알고 가는 게 중요하다는 거야. 아시겠지? 두 번째가 뭐다? 질적인 변화. 틀리는 거를 메꿔라. 세 번째. 자, 조금 더 이야기. 왜 틀렸는가를 묻는 거가 공부의 전략이 돼요. 자, 내가 이걸 개념이 부족해서 틀리나? 그럼 다시 돌아가서 이론을 한번 봐야겠네. 단순히 실수인가? 그럼 내가 어떤 상황에서 실수를 자주 하지? 내가 패턴을 좀 찾아야 되나? 그다음에 내가 이걸 접근하는 방식 자체에 오류가 있나? 그럼 야자하고 있으니까 우리 선생님한테 가서 한번 물어봐야지. 출제자의 의도 어떤 식으로 되는 거죠? 이렇게 이 전략, 이게 학습 전략이라는 거야. 근데 스스로 이걸 안 물어보면 답이 없어. 학원 선생님이 이렇게 물어본다는 거. 학원 선생님이 이 문제 틀렸잖아? 그러면은 네가 이건지 몰라. 학원 선생님 이거 3개를 다 다시 설명해. 비효율. 효율이 떨어지지. 그지? 그러니까 뭐가 중요하다? 내가 왜 틀렸는지 파악하는 연습, 스스로 메타인지 키워나가는 전략. 이게 똑똑한 공부라는 거야. 그죠? 자, 그 다음에 세 번째, 명확하게 알려고 노력해요. 여러분들이 공부를 하고 나면 아, 공부 다 했다. 안다고 착각을 해. 근데 진짜 아는 건 요만큼밖에 안 되거든. 그럼 내가 안다고 착각하는 것이 진짜 아는 것과 같게 포개지려면 뭘 해야 돼? 자습 시간에 이걸 확인을 해봐야 되는 거야. 머릿속에 있는 걸 꺼내봐야 되는 거야. 문제로 꺼내보든 쪽지 시험을 쳐보든 내가 단어 외웠어. 외웠는지 안 외웠는지 네가 어떻게 아는데? 시험을 쳐봐야 알겠지. 그지? 그래서 인강을 보고 이해하는 것을 내 지식으로 생각한다. 눈으로 보고 고개를 끄덕이는 경우는 이게 구경을 잘했다. 아, 그렇구나. 아직 공부가 아니야. 책을 덮고 설명해 보라고 하는데 말문이 딱 막힌다. 그건 네가 모르는 거야. 그지? 그래서 중위권들은 지식이 이렇게 희미해. 상위권들은 딱딱 각이 나와. 예를 들어서 개념을 딱 물어보지 바로 답을 할 수가 있어. 야, 만약에 그 뭐 사회과학 분야에 갈등론이란 게 있어.
들으면 다 이해돼. 근데 갈등론 뭔데 딱 설명하고 갈등론이란 바로 이런 것이고 이런 개념이고 이거에 대한 예시는 이런 것이고 이게 술술 나와야지 이게 이 개념이 된다라는 거야. 이게 되게 중요한 학습에서 차이라는 거지. 근데 이걸 언제 할 수 있다? 야간 자율학습. 알겠지? 그지? 자, 그래서 수능 시험 정답 사례를 보잖아요. 보면은 애들이 정답이랑 오답이 있으면은 정답이 1번인데 오답을 비슷비슷하게. 그죠? 비슷비슷하게. 그래서 이게 뭐냐? 아는 것과 모르는 것을 정확하게 구분을 못하는 애들이 중위권에 많이 깔렸다는 거야. 명확하게 아는 것이 중요하다. 그래서 오케이. 네, 그래서 자, 요거 세 가지, 자, 세 가지 요거 기억해야 되겠죠, 그렇죠? 첫 번째, 수치화된 정량화된 구체적인 목표를 세워라. 둘째, 오답을 해서 질적으로 내가 질적인 수준을 높여라. 양적으로 하지 말고 질적으로 좋아져라. 세 번째, 명확하게 아는지 모르는지를 따져라. 요거 세 가지. 요거 여러분 오늘부터 자습실에다 딱 붙여놓고 써놔야 돼. 나의 학습 습관 세 가지, 요거 세 개 핵심. 이렇게. 자, 이제 과목별 학습 양을 조금 이야기 드리겠습니다. 아, 근데 요거는 조금 빨리 넘어갈게요. 왜냐면 선생님이 그 야간 자율 학습을 하는 학생을 대상으로 모의고사를 출제하시는 선생님들을, 국영수 선생님들을 불러가지고 학교에서 국영수 과목별 학습법을 한번 할 거예요. 강의 특강을. 이해가죠? 그래서 그때 조금 더 자세하게 이야기를 하고, 조금 넘어가겠습니다. 뭐 수학 공부는 어떻게 했다 이런 것들도 있죠. 그렇죠? 조금 넘어갈게요. 여기는 영어도 좀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우리 1학년 담임 선생님들께서는 이런 거 해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여기 보면 교육과정 평가원에 가면 자료마당에 수험 자료에 가면 각 과목별로 시험을 어떻게 내고 어떤 문항을 예시로 드러났고 어떤 건 어떻게 준비하라는 학습법이 다 설명이 돼 있어요. 이 정도는 우리가 좀 보고 가야 된다. 그럼 여러분 이번 주에 당장 뭐 해야 되지? 우리 내일 계약인데 여러분 이번 주에 당장 뭐 해야 되지? 이번 주 토요일 날 자습 시간에 뭐 해야 되지? 작년 3월 모의고사 풀어봐야 되겠지. 시간에 맞춰가지고. 그지? 1학년 같은 경우가 해봐야 되겠지. 그지? 그 정도 좀 1학년 부장님께 좀 부탁을 당부의 말씀 좀 드립니다. 자, 마지막입니다. 올해 전주에서 수능 만점 받은 친구가 나왔어. 근데 이 친구 수능 만점 받았는데 이 친구의 공부 어떻게 너 만점 받았니 물어보니까 첫 번째 독서 엄청 좋아요. 그 다음에 자기주도 학습 당연한데 그거를 효율적으로 했대. 그 다음에 저는 피곤한 거 싫어요. 지속 가능하게. 스마트한 학습을 했다는 거예요. 그게 뭔데 해볼게. 첫 번째, 얘는 스마트폰 없대. 오늘 집에 가서 지금 고등학교 온다고 뭐 아이폰, 뭐 갤럭시 26 이런 거 산 친구들 다 엄마 드려. 엄마도 좋은 폰 쓰고 싶어. 알겠지? 엄마 줘. 너는 필요 없어. 우리 학교에 크롬북 다 있어. 알았지? 근데 얘는 어떻게? 일단 어떤 지식, 책, 그러니까 얘는 책을 많이 읽으니까 배경 지식 많이 나니까 언어 영역, 지문 술술 읽혀. 책 많이 읽었으니까 독해력 잘 돼. 전 과목에서 일단 문해력이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특히 문해력이 안 되는 애들이 릴스 이런 거 많이 봐. 쇼츠 이런 거. 첫 번째 독서 제일 중요해. 두 번째, 자, 그 사교육은 수학학원 한 곳만 다니고 나머지는 싹 다 공교육 EBS 자율학습들. 이해가지? 왜? 자기 학습의 리소스가 중요하고 그 다음에 내가 오고 가는 시간을 줄여가지고 EBS로 안 짜가지고 공부할 수 있으면 이게 최고라는 거야. 그지? 딱 수학 한 곳만 내가 물어보고 싶은 걸 바로 물어볼 수 있게끔 사교육은 하나만 했다는 거야. 이해가지? 그러니까 저는 뭐 국영수 위주로 공부해서 그게 뭐 교과서만 보고 공부해서 그게 아니라 네가 순공 시간을 늘려야 된다는 게 여기 보인다는 거지. 순공 시간, 순공 시간. 그지? 세 번째, 얘는 잠 많이 잤대. 근데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뭐 해? 여러분들은 자기 전에 폰 만져. 그치? 블루라이트 눈 아래에 막 꽂혀. 수면 질 떨어져. 그치? 그 선생님 폰 주라고 했잖아. 폰 어머니 드려. 아빠도 좋은 폰 쓰는 거 좋아해. 그러니까 엄마 아빠한테 좋은 폰 드리고 여러분들은 집에 오면은 블루라이트가 차단되고 잠을 충분히 자고 좋은 컨디션으로 공부를 하는 게 베스트다. 아시겠지? 자, 고1, 2 우리 새롭게 한번 해보자. 우리가 학습 체질 개선, 암기 위주에서 이해 개념 중심으로 이제 바뀐다. 그 다음에 진로 로드맵, 우리 1학년 같은 경우에 빨리 진로 방향성 찾아야 된다. 그 다음에 나의 학습 루틴 만들어야 된다. 그 다음에 순공시간 확보, 스마트폰 통제하고 하루 6시간 자습을 무조건 해야 돼. 하루 6시간 자습 나오기 쉽지 않다. 근데 하루 6시간 자습하지. 여러분 반드시 좋은 결과 나온다. 반드시. 순공시간 6시간 나오면 반드시 결과 나온다. 자, 끝으로 공지사항 좀 전하겠습니다. 우리 진로진학실에서는 여러분들이 진로 항목에 들어갈 내용과 플랫폼을 지금 구상하고 있습니다. 선생님이 이 학교에 처음 왔기 때문에 이 학교에서 그동안 어떻게 했는지를 몰라가지고 아직 자료를 못 드리고 있는데 1학년 진로 수업은 선생님이 다 들어갑니다. 2학년 진로 수업은 다른 선생님이 들어가지만 이번 주는 조금 자습도 하고 개인 자기소개도 좀 하시고 다음 주부터는 선생님이 선생님이 안 들어가더라도 진로 수업 시간에 들어오시는 선생님이 여러분들에게 자료를 주실 거예요. 선생님이 만든 자료를. 그럼 그 자료를 가지고 여러분들이
그 자료, 학습 자료를 가지고 진로 수업을 하시고 그 내용을 여러분들이 업로드를 시켜줍니다. 선생님이 원하는 플랫폼에. 그러니까 아마 이 학교에서 리로스쿨도 쓰고 구글도 쓰는 것 같은데 그 둘 중에서 선생님이 좋다고 판단하는 데다가 만들게요. 그리고 실장끼리 톡방 만들어서 실장한테 자 플랫폼 주소 여기다가 입력시켜 하면은 여러분들이 각자 개인 페이지에다가 그거를 계속 업데이트합니다. 그러면 선생님이 여러분들이 2학년이 없지만 여러분들을 불러가지고 상담을 할 때 너 몇 학년 몇 반이야? 그러면 그 여러분들 플랫폼 진로 플랫폼에 선생님이 올려놓은 과제를 보고 얘는 이런 거구나, 얘는 이런 전공 희망하는데 이런 과목을 잘하고 못하고가 나오는구나, 얘는 모의고사 성적이 이렇구나 이런 걸 알 수가 있겠죠. 그래서 조금만 기다려 주세요. 요게 될 때까지 아시겠죠? 그다음에 두 번째. 근데 아까도 말했는데 선생님 성격이 급합니다. 하라는데 안 하면 하기 싫은 것으로 알고 지나갑니다. 행동에 대한 책임을 다하기 바랍니다. 고등학교는 의무교육기관이 아닙니다. 선생님은 13년째 고등학교에서 대입을 하고 있어요. 어지간하면 선생님 말이 맞습니다. 그래서 시키면 다 여러분 좋으라고 시키는 거기 때문에 선생님이 이렇게 생각해요. 제일 나쁜 것이 무관심이라고 생각해요. 그래서 선생님은 여러분들에게 관심이 아주 많기 때문에 안 내면 화냅니다. 그래서 몇 번 화내보고 안 되면 얘는 내가 버리는 학생 이렇게 하고 버리고 갑니다. 왜? 바쁘기 때문에. 그래서 뭐뭐를 해라. 그러면 빨리빨리 하기 바랍니다. 아시겠죠? 여러분들이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1학년 같은 경우 앞으로 자주 만나겠지만 2학년 학생들 같은 경우 선생님에 대해서 조금 아셔야 되는데 선생님이 고등학교 3학년 부장을 많이 했겠죠, 그렇죠? 그래서 경주에서 고등학교 3학년 부장을 할 때 우리 반에 멘탈이 약하고 시키면 제대로 하지 않는 학생이 있어가지고 매일매일 조지고 심지어 이 친구가 새벽에 맨날 롤하러 들어가가지고 선생님이 일부러 퇴근길에 PC방 가서 이 친구 있는지 없는지 확인하고 그리고 뭐 OP점 지지 이런 데 들어가가지고 어디 접속했는지 안 했는지 해가지고 벌 주고 아주 가혹하게 해서 결국에 그 친구가 원하는 4년제 간호학과에 보냈습니다. 4년제 간호학과 보냈는데 그 친구 졸업하는 날 오후에 그 친구 학부모님이 선생님한테 아동학대했다고 교육청에 신고했어요. 졸업식 한 오후에. 그 선생님은 좀 회의감이 들었겠죠. 그렇죠? 선생님 뭐라고 생각한다? 제일 나쁜 것이 무관심이다. 여러분들 미래를 위해서 여러분들 정신 똑바로 안 차리고 하면 선생님은 혼냅니다. 여러분 괴롭힙니다. 정신 똑바로 안 차리냐? 부모님 모셔와라. 똑바로 해라. 이거 네 미래를 위해서 하는 건데 이거 못하냐? 합니다. 물론 그렇게 해서 이렇게 부작용이 나서 부모님한테 뭐 공손하게 죄송합니다. 제가 아동학대를 했습니다. 이렇게 사과의 편지를 쓴 날도 있겠죠. 하지만 선생님 그거 개의치 않습니다. 아시겠죠? 진정으로 여러분들을 위하는 길이 무엇인지 선생님 제일 나쁜 건 무관심이라고 생각하거든요. 선생님 여러분들 관심이 많다. 그러니까 선생님이 야 이거 하자. 우리 이거 너희들한테 도움 된다. 한번 해보자. 한번 해보자. 하면 해야 됩니다. 알겠죠? 네. 옛날 같으면 빠다도 때리고 했을 텐데 지금 그런 시대가 아니기 때문에 못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이렇게 진정성 있게 진득하게 다시 한번 이야기합니다. 선생님은 여러분들 관심이 많습니다. 무관심이 제일 나쁜 겁니다. 선생으로서 제일 나쁜 게 무관심입니다. 무관심이 가득한 선생은 AI가 대체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네? 선생님 여러분들 관심이 많습니다. 하라면 빨리빨리 하기 바랍니다. 알겠죠? 그 다음에 진로진학실에서는 학생부 학부모 상담을 진행할 예정입니다. 또한 학생 생활기록부 컨설팅, 과목별 학습법 특강 이런 거를 다 할 거예요. 전폭적으로 할 겁니다. 그래서 물론 누구 먼저 시킨다. 야자를 열심히 하는 학생들은 우선 참석시킨다. 야자를 안 하는 거는 선생님은 우수한 학생이라고 보지 않습니다. 아시겠죠? 그래서 여러분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람은 부모님, 그 다음은 담임 선생님이에요. 담임 선생님에게 함부로 행동하는 학생은 아무리 성적이 좋아도 선생님은 여러분에게 필요이상에 관심을 두지 않습니다. 인성이 좋은 학생이 성공합니다. 알겠죠? 네, 여러분 인성이 여러분들 지금까지 어떤 길을 걸어왔든지 중요하지 않습니다. 알겠죠? 그러니까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떤 모습으로 살아가느냐가 중요하기 때문에 이런 것들 좀 중요하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자 고등학교 생활은 슬프지만 상대평가입니다. 선생님도 여러분들이 날이 더우면은 저기 바닷가 가서 수영하고 날이 추우면 썰매나 탈 고민하고 그렇게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하지만 물론 공부 못해도 다 잘 삽니다. 선생님도 학교 다닐 때 공부 그렇게 잘하지 않았어요. 하지만 선생님은 여러분들이 인생에서 정직하게 자기 자신의 노력으로 무언가를 성취하는 이 과정에서 성적이나 등급 그 지표 인생의 무언가를 배울 수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니까 열심히 해보자는 거예요, 선생님은. 경쟁이 냉정한 것이지 새로운 것을 배우고 익히는 그 과정, 그 조금씩 성장을 지켜보는 것은 사실 되게 기쁜 과정이에요. 그래서 여러분의 인생은 여러분이 주인공이잖아요. 주인공은 노력하고 실패하고 좌절하고 그래도 다시 도전하고 결국 무슨 결과물을 만들어냅니다. 선생님 여러분들과 함께 여러분들이 어떤 여러분들 인생의 아름다운 결과물을 만들어내는데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기 때문에 응원을 하고 때로는 화도 내고 욕도 하고 하겠지만 그래도 선생님과 여러분들이 함께 한 배를 탔으니까 앞으로 열심히 해보자라는 이야기를 하면서 우리 진로진학센터에서 내 꿈의 내비게이션 나는 된다 진로진학 지원실에서 오늘 첫 시간 동아리 시간 강의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네, 고맙습니다.